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좋은 사람을 놓치지 않는 3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들을 곁에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좋은 사람은 인생의 정말 보석이나 선물 같은 경우죠. 그런데 그런 좋은 사람이라도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멀어지거나 놓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첫 번째, 말없이 쌓아두지 마세요. 말없이 쌓아두면 놓칩니다. 좋은 사람과 가장 잘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뭐든지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내 감정을 그때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리 친하거나 매일 봐도 좋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 다 알겠거니 하고 표현 안 하면 잘 몰라요. 서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친구가 이제 남편이랑 사이가 워낙 안 좋아서 저한테 이제 자주 상담을 했어요. 저도 이제 직업이 이제 이런 직업이니까. 서로 안 맞는 거죠. 문제는요, 친구가 화가 나면 일주일, 최장 한 달까지도 남편이랑 말 한마디도 안 해봤대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한 집에 살면서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 방법이 뭔가 하면, 정 말하기 싫으면 둘이서 이제 같이 쓰는 노트, 저 원래 노트 좋아하잖아요. 노트를 하나 만들려고 그랬어요. 노트에 이제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읽었으면 읽었다고 거기다 이제 표시를 하든지,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거기다 쓰든지, 이렇게 일단 서로 약속을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엔 잘 안 됐는데 이게 나중에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뭔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야 될 일들이 생기잖아요. 집안 행사도 있고, 뭐 애가 졸업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은 하기 싫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출장 가는 거 미리 얘기해라.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저희 그 친구가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늦게 들어온다고 전화를 해달라. 내가 당신이 늦게 들어와서 걱정되는 건 아닌데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 라고 얘기를 거기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내 감정,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 이제 팩트가 여기서 뭐예요?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을 안 한다. 이게 팩트예요. 자, 연락을 안 한다. 그래서 나의 기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걱정되는 거 아닌데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 나의 느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청사항,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를 해라, 문자를 해라,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이 3단계가.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대요. 그 노트로 말미암아서. 작은 부분에 서운함을 느끼고 오해를 쌓이는 부분을 내가 말하는 게 서툴더라도 노트를 활용함으로 해서 결국에 어쨌든 풀어나간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에 성공하려면 인간관계에 대한 원칙이 명확해야 돼요. 무조건 뭐 내가 좋은 사람을 보여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럼 좋게 하죠. 근데 그게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의 원칙에 굉장히 지혜롭게 대응하는 게 우선인데요. 그 관계의 원칙 중에 대표적인 거, 속으로 쌓아두지 않는 거,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뭐 후배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그 친구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점심 먹을래? 하고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팀에서 같이 먹는, 팀 점심회식이래요. 이래가지고, 그래? 그래갖고, 알았어. 나중에 먹어. 그러고 나서 식당에 가보니까 그 친구가 팀 회식을 하는 게 아니라 딴 팀의 누군가 과장하고 둘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팀 회식이라면서, 안 하네. 이러면서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짓고 와야 될까요? 굉장히 하수죠, 그렇게 되면. 일단 보고, 점심 먹으러 왔구나. 맛있게 먹어. 이렇게 쿨하게 얘기하고, 그래도 마음에 좀 걸리겠죠. 왜 나랑 같이 밥 먹기 싫은가? 팀 회식이 깨진 건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먹고 싶었나? 이런 거. 여기서 인간관계 서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가서 따지는 거죠. 아니면 삐져서 속으로 쌓아두고 있거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와서, 팀회식이 마침 깨졌는데, 누가 과장이 와서 밥 먹자고 해서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랬구나. 오케이. 그걸로 끝나는 거고. 말 계속 안 하고 있으면, 다음번에 같이 밥 먹자고 그래 놓고, 지난번에 팀회식이라고 그러더니, 딴 친구랑 같이 밥 먹고 있어서, 혹시 나랑 밥 먹는 게 불편한가 해갖고, 내가, 잠깐 당황했었어. 말하고 싶으면 말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현하면 그 후배랑 계속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내 마음이랑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요,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이랑은 달라요. 우리는 같은 마음,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마음과 같아지기를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저희 이제 친구 애들은 다 졸업하고 지금 다 회사 다니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좀 이제 둘째가 늦어서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 그런데 저보다 유일하게, 저보다 더 늦은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아이가 음악에 재능이 없는데 계속 이제 음악을 하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제 실패하면서도 계속 음대를 이제 뭐 실용음악, 뮤지컬 이런 걸 그렇게 하고 싶어 갖고 거기에 그렇게 애를 쓰고 있나 봐요. 몇 년 동안. 근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뽑는 인원수 자체가 너무 작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그만해라 하고 자기 자식을 계속 설득하는데 그 자식은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돼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계속 저한테 이제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친구 얘기 중에 제일 이제 제가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더 힘들어져 라고 얘기한 부분이 뭔가 하면 왜 자기처럼 엄마처럼 생각하지 않느냐, 그 자식이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왜 계속 다르게 생각하느냐, 자기 마음과 생각과 다르냐는 걸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르지, 당연히.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같아? 내가 낳은 자식도 나랑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해야지만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후배한테 바뀌기를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아, 네 마음은 그렇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밤낮 없이 일해서 성장해야 될 때야 너는 이라고 계속 내가 강요했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생각이라고 주입시켜요. 그런데 후배는 그래요? 그걸 최고의 지금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일을 배우고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몰빵해야 되는 그 시기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걸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후배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구나. 뭐 동생 같아서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들 다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요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랑 다른 타인의 마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자, 세 번째. 점점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친한 친구끼리 함부로 얘기하고 심하게 장난치고 이런 경우 많죠. 그 대단히 위험한 모험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이런 사람들은요, 친한 친구나 동료랑 이제 관계에 금이 가도요, 그게 자기 때문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년을 동고동락하는 선후배가 한 회사에서 뭐 드물지 않게 있죠, 사실. 저도 이제 현직에 있을 때 10년씩 이상씩 같이 일한 사람들 되게 많죠. 지금 이제 오비 모임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참 감탄스러운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저의 젊은 시절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의 그 청춘, 열심히 일했던 그 추억이 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얼굴을 이렇게 쫙 둘러보면서 와, 이랬어요, 제가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와 이렇게 감탄했는지 설명하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다들 참 이렇게 귀하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귀하다. 공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귀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점점 더 예의를 더하고 조심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입부터 내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 후배예요. 내가 다 키웠다고 해요. 근데 대리가 됐어요. 그러면 대리 직급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대접을 좀 다르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뭐 누구야 이랬다가 뭐 이 자식 저 자식 했다고 예전엔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좀 경력이 쌓이니까 아우 선배가 나를 좀 대접해주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존중하는 거, 이게 바로 센스 있는 선배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그 누구야라고 부르는 거를 다 무슨 대리라고 얘기하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존댓말, 이게 완전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랑 친하면 친할수록 점점 더 존중하고 뭔가 귀하게 여긴다라는 느낌을 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게 대단히 인간관계에서 중요해요. 친구도 마찬가지. 원래 이제 친구를 막 밑으로 이렇게 막 폄하시키는 게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의에 대한 무게를 더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정하는 게 좋아요. 좋은 친구, 지인, 좋은 선후배. 내가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어 참 행운이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한테는 존중하는 멘트를 일단 날리자, 만날 때마다. 이런 원칙 굉장히 유리하죠, 나한테. 예를 들어서 친구 회사에 방문했어요. 친구가 사장이에요? 그러면 뭐 오래 알고 지내면 직원들 있는데도 야, 너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장 때문에 힘들죠? 성질머리 맞추느라고 힘들죠? 이러면서 직원한테 얘기하는 거, 농담이랍시고 하는 거 대단히 예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커피를 대접해주는 어떤 직원이 이제 사장님 손님이 왔으니까 이게 만약에 커피를 내왔다. 그럼 너무 잘 마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김 사장이라고 하면 우리 김 대표 많이 도와주세요. 워낙 좋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많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아주 속이 깊어요. 믿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농담식으로라도 그 친구를 존중해주는 어떤 그런 얘기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래 알고 지내다 보면요, 이렇게 필터링 되지 않은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나오기가 쉬워요. 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과하게 되는 순간 한꺼번에 많은 거를 잃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각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